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너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라는 거는 궁금한 상대방이 애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카드에 따라서 그런 동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속마음은 꼭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뭔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의 속마음뿐 아니라 동료, 친구, 우정 이런 거에도 제가 대입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리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카드에 너무 명백하게 좋아하는 사람 사이로 이렇게 보인다면은 또 그렇게 제가 해석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리딩을 했으니까요.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끌리시는 번호냐 스톤이 없으시면은 머리에 맴도는 숫자나 스톤을 고르셔도 꽤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5초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요. 두 분은 이미 좀 헤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멀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두 분 다 상처가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괴로울 수 있는, 한 명이 배신을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돈으로 엮여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워낙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돈적으로 엮여 있어서 사람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러죠? 비열은 아니고 좀 의리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두 분이 함께 한다고 해도 마치 껍데기 가면처럼, 인형처럼 영혼 없이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지금 당장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를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재회를 하더라도 두 명 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두 명 다 좀 영혼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껍데기로만 곁에 있고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그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싸가지없게 대했다면 사실 여러분들 되게 애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고 착하게 굴었다면 사실은 마음속은 굉장히 싸가지 없게 여러분들을 배신할 생각만 있는 사람인데,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내비쳐지거든요.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한 분은 연락을 계속 시도했었을 것 같은데, 한 분이 좀 의도적으로 연락을 잘 안 받았고 또 철벽을 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나고 삐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연락을 계속 했고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연락을 막 잘 안 받아주고 철벽치고 막 그런 사람한테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분의 속마음을 사실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을 생각하자면 그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뭐 이렇게 좋은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좀 악감정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적인 흐름은.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억지로 내가 붙잡아서 그 사람을 재회를 하더라도 그냥 영혼 없이 껍데기만 내 옆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내가 상처 입을 수 있고 또 결국은 그냥 내가 놔버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헤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굳이 뭐 재회를 하시려고 하거나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막 혼자 아파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차갑고 냉정하고 그렇게 막 진심이 보여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철벽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틀어졌다, 헤어진 건 아니고 좀 연락이 뜸하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분이 아무래도 일이 되게 바빴을 수도 있어요. 너무 치열했고 힘들고 그래서 다른 한쪽 분이 좀 막 연락이 너무 안 되고 막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막 나만 혼자 막 짝사랑하는 느낌이고 나만 혼자 연락하는 느낌이고 나만 혼자 굉장히 애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뭐 속마음도 그렇고 사실 막 두 분 다 타이밍도 안 맞고 그러니까 한 분이 뭐 좋아하면은 다른 한 분도 좋아해가지고 그 타이밍이 맞아서 두 분 다 좋은 관계로 이어가고 미래의 흐름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겨내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분을 이제 다시 잡고자 한다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어떨지 조언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연인 사이가 아니고 그냥 직장 동료나 뭐 지인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이라면은 그 친구든 지인이든 동료든 그냥 뭐라 그러지 이 정도는 거의 절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고 내가 다시 연락하고 다시 진심을 보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이어간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계속 잘 이어지느냐?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만 계속 노력해야 하고 껍데기만 이렇게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 뿐이지 사실 이 관계조차도 약간 돈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좀 시큰둥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막 지금 내가 막 부자고 막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분은 딱히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거나 진심이 되거나 막 이런 느낌은 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좀 그분의 속마음을 오늘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일단 가장 베스트는요. 그분의 속마음을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더 노력해갖고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아프고 마음이 상처가 많은지 좀 알아서 뭔가 마음을 빨리 회복하고 건강해져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상대방한테 너무 매몰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될지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러다 여러분 쓰러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연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고 더 이상 막 원수지간인 거나 뭐 아프거나 서로 막 상처 입히거나 싸우거나 막 굉장히 막 더럽게 막 헤어진 거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끝난 거에서 그냥 다행히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최고고요. 정말 더럽게 헤어졌다라고 하시면 가망이 없어요. 진짜로 더럽게 헤어졌다. 진짜 못 볼 거
볼고 진짜 막 아휴 막 그런 개싸움이 없었다 이러시면은 그냥 안 보는 게 최상입니다. 요즘 제가 이거를 촬영할 당시에 엠버드와 이제 조니 뎁 법정 공방이 한참 있다가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근데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저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조니 뎁은 1,000억의 위자료까지 이렇게 무너져 가면서까지 결혼을 진행했는데 1,000억짜리 사랑을 하면서도 저렇게 정말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어도 그 악인에게는 선 인연이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쁜 사람이 꼬일 때는 꼬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관계는요, 두 분이 악하고 선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두 분이 안 맞는 사이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더 더럽게 끝났으면은 그렇게 조니 뎁과 앰버 허드 같이 정말 이렇게 세상이 다 까발려지고, 아휴, 막 안 들어도 될 소리 막 듣고 이럴 수도 있었던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에 얼마나 행운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분의 속마음은 솔직히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진심도 안 보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관계회복을 한다고 해도 협동하거나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보다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나를 케어해주고 좀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게 어떨지 조언해 드릴게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속마음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요. 이분이 좀 가정적인 문제, 가족과 관련돼서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디 터놓을 데도 없고 힘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분의 뭔가 고민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좀 그냥 뭐라 그러지? 좀 진심으로 들어줬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의 문제라는 건 치부잖아요. 어디에 티내기도 힘들고 가족을 욕하는 것도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피해자분들이 얘기하기가 더 힘들었고 폐쇄적인 사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지만 여러분들은 좀 진심으로 들어줬고 좀 뭐라 그러지? 본인의 인생에 좀 기적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좀 마음을 많이 달래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뜨뜻미지근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향해 그래도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챙겨주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일단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보듬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보통은 남이 이런 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이나 뭐 아픔을 이용하려고 하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자기 멋대로 굴거나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용하거나 막 우습게 보거나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나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좀 더 친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과 더 친해지고 싶은데 막상 여러분들이 친절은 하긴 한데 나한테 다 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경계 모드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썸의 관계시라면은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말도 잘 들어주고 사람이 착하고 뭔가 이런 치부를 드러냈을 때도 뭐 사람을 깔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용하거나 뭐 나쁜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진짜 본 모습이 뭘까? 아직 우리는 벽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썸 단계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기적같이 나에게 다가왔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벽이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내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 친한 게 아니니까 썸이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SOS나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썸이 아니고 그냥 사귀는 관계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아무래도 가족적인 면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뭐 가정을 꾸리거나 좀 더 뭐 끈끈한 사이가 됐을 때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적인, 병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관계를 틀어지긴 하진 않을지,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닐지, 아니면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양육했을 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부모님에게 학대받거나 이렇게 괴로움을 겪은 대로 아이에게 그걸 물려주진 않을지 하는 그런 혼자 엄청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 사귀면서 뭐 여러분들 사랑하고 뭐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근원적인 그 다른 사이드로 봤을 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이분의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여러분들과 언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귀는 단계든 썸 단계든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분이 지금 뭔가 힘든 상황에 놓여가지고 불안함과 뭐 트라우마적인 요소나 뭐 여러 가지가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꾹꾹 누르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한 거 이상으로 이분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호감이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뭔가 이제 같이 있는데 뭐 좋은 시간만 보내도 모자란 판인데 계속 힘든 얘기하고 괴로웠던 일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분위기도 다운되고 자기의 우울함이 전달되기도 하잖아요. 전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일단 그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봤을 땐 그래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좋은 마음, 그리고 호감인 마음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본인의 인생에 있는 그런 문제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 돼서 이 관계가 더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분 스스로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 계속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철칙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보다 진실된 모습? 뭐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다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벽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어서 오늘 카드를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가족에 대한 상처가 이렇게 많은 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 상처가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진짜 몇 년, 어쩌면 10년 정도 막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곪고 곪아서 염증이 터져버린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듬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 앞에서는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그대를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뭐 우습게 보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국제 결혼한 이게 국제 결혼하신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외국인이신데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한국 분과 사귀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 걸 알게 되자마자 그쪽 집안에서 못 만나게 했대요. 그래서 그쪽 부모님 얼굴을 보고 다음날 그 한국 국적의 애인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주위에도 들어보면은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실부모했거나 부모 한쪽이 없는 그런 집안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좀 함부로 대하거나 약간 그런 케이스를 조금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 상대방도 좀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마음 아플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족에게 학대당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 쪽 애인 집안이라던가 주위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경우 없이 대하고 우습게 대했던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패밀리 이슈라고 이렇게 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의 학대나 뭐 친척의 뭔가 뭐 범죄에 연루돼서 트라우마나 이런 요소도 있지만 부모님 한쪽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부모님 모두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렇게 사회인으로 살면서 아니면 자라면서 겪게 되는 그 사회적인 시선과 사람들의 그런 차별 대우 같은 거를 이렇게 견뎌내면서 생겨난 그런 정말 치유하기도 힘든 그런 상처가 이렇게 또 느껴져가지고 혹시나 그런 케이스라면은 많이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없다는 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회는 너무 각박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이 한쪽 돌아가시게 되면 오히려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고 가족의 일원이 될 사람이라면 내가 더 잘해줘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게 인간의 도리고, 그런 사회야말로 굉장히 따뜻한 사회고 정이 넘치는 사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이 넘치는 사회라고 하지만 한국이라는 곳이 덤 문화도 있고, 근데 좀 들어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실부모 하시거나 부모님 한쪽이 없거나 했을 때 정말 매정하고 정없게 구시는 분들 케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정이 많은 문화인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이익으로서 정의라는 포장 아래 이익을 바라고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먼저 잘해주는 그런 행동인가라는 게 뭔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이 많건 없건 그냥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이 곤란한 상황이거나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내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몸이 힘들거나 상황이 여의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환경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한번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제가 볼 때 뭐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던, 부모님이 안 계셨던, 사실 학대를 받았다라고 주위에 알리는 것도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하면서 도움을 받기가 힘든 사회였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그나마 요즘 그게 대두가 돼가지고, 아동학대 같은 게 대두가 돼가지고 이슈가 됐지만, 그 전에는 부모님에게 학대당하고, 남편에게 맞고, 아니면 아내한테 맞고,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꺼내기도 힘든 그런 사회였고, 그걸 꺼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회였는데, 제가 느끼는 상대방은 그런 울분이 느껴집니다. 카드에서. 네. 그 가족 관련돼서 상처가 꼭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친척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는 가족이 한쪽이 어떻게 돼서 잘못돼서 안 계셨을 때 그때 받는 차별 대우라던가 부당함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나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은 참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향했을 때 정말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그리고 저는 리딩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게 눈물이 지금 날 정도로 정말 지금 그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그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정말 너무 아파요. 그런 아픈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번 분들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운 상황에 놓였거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불행에 처했을 때 그거를 차별하는 걸로 차별의 빌미를 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럴 때야말로 정 문화가 튀어나와가지고 정으로서 이렇게 안아줘야지. 참 안타까워요. 모순이 참 많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카드에서는 보이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리딩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온 리딩은 그 수많은 리딩을 했지만 한 3번째인 것 같아요. 2번째인가?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눈물이 정말 찔끔 나올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묘사했을 때 기적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까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가족 관련돼서 괴로웠는데 본인을 이렇게 품어주거나 제대로 케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기적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함부로 대했고, 또 나쁘게 대했으면 여러분들을 기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렇게, 제가 한때 철학책에 빠져서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때 중국 철학, 일본 철학, 한국 철학 세분화돼서 볼 때, 중국 철학 책에서 이러더라고요. 정이란 건 나쁜 거다. 정이란 건 악한 거다. 쓸데없는 적은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같은 동양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중국인 분이나 일본 분들이나 대만 분들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 분들이나 이렇게 겪어보면은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 안 맞는 구석과 안 맞는 구석이 있는데, 중국 철학에서는 정이라는 거를 나쁘다고 악한 거라고 묘사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굉장히 정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라는 건 악하다는 거를 이 리딩을 통해서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거나 안 좋은 상황에 놓였을 때 챙겨주는 게 낫지. 내가 그렇게 뭐 원치 않은데도 덤주고 정으로서 챙겨주고 정이라는 이름하에 다 막 간섭하고 뭐 결혼은 해라, 연봉은 얼마 받냐, 학교는 어디 들어갔냐, 끊임이 없어요. 결혼하면 애는 얼마나 날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정이라는 이름 하에 그 사람의 인권도 없이 참견하고 오지랖 부리고, 더 나아가선 이렇게 부모님이 가정사에 문제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 대우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도 문제라고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으는 그런 사회. 상대방은 좀 그런 힘든 거를 겪으면서 살아오신 게 아닐까.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좋은데 상대방은 여러분들 좋은 사람인지 알지만 마음을 다 열지는 아직은 못한 걸로 보이니,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시다 보면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저주할 수도 있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라는 착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사회와 문화의 일원으로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아니고 기대와 그리고 좀 만족? 이런 거를 가지고 소속감 느끼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상대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아픔과 트라우마와 현재 진행형, 그런 게 막 느껴져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리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런 상태이신 분이니까 잘 보듬어 주세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두 분은 지금 썸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고 또 자신에게 좀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다. 여러분들에게 큐피트 화살을 맞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 어떤 거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100%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느끼고 있고 기회만 되면 같이 여행을 가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여행을 썸 단계의 여행이라니?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이 허니문 카드를 해석하자면은 조금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방문을 하게 되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는 그런 곳에 와서 방문을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을 때 너무 명백하게 여러분들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랜만에 자기 인생에 새로운 설레임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속마음이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도 잘 오지도 않고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없는 상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쟁취해갖고 함께 사귄다고 하더라도 헤어지는 게 아닐까. 나의 실수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떠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싫다.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철벽 치면서, 이러지 말라. 막 이러면서 내가 고백으로 혼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진 않을지.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마음이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 혼자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어요. 두 분이 썸을 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은 좀 지금 아리송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을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서 썸을 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게 어떠실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농도로 봤을 때는 애정 농도로 봤을 때 상대방이 정말 너무 100%라면 120%, 200%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일은 했는지, 뭐 잠을 잘 잤는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좀 있다면 빨리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얼굴도 보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옆에 붙어 있고 싶고, 막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은 굉장히 뜨겁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괴롭기도 해요. 이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고백으로 혼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봐 본인이 고백을 해놓고 본전도 못 찾고 여러분들이 왜 이래요?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연락 끊고 사라져 버릴까봐 본인이 지금 이만큼 잘 나가고 나 이만큼 멋지고 막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이분은.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뭘 하려고 해도 다 막히고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잠을 못 자요, 밤에.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민이 많고 열심히는 하지만 성과는 제대로 안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고 스펙도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상황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곧 회사를 그만둬야 퇴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업계가 점점 망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자신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괴로운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러저러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만약에 서로 좋아하고 있는 상태라면 연인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 좀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러죠?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확신을 주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꾸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자꾸 관찰이 돼요. 그치만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한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방이 좀 헷갈리고 아리송해가지고 이거를 봅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혹시나 뭐 여행을 제안하거나 같이 뭐 내가 거기로 이동을 해갖고 뭐 얼굴을 보겠다. 뭐 너 이쪽으로 좀 넘어와라. 여행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면 두 분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대가 잘 나가지 않더라도 빈털털이어도 뭐 가진 게 없어서 난 그대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밤에 잠 못 자는 그런 날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표현을 별로 안 해서 상대방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는 가정도 꾸리고 싶고 아이도 만들고 싶고 굉장히 낙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정까지 꾸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막상 여러분들과 좀 더 끈끈한 사이가 되거나 가까워지려고 하면 좀 뭔가 모르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 카드가 떴는데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성경에서는 악과 싸우는 무찌르는 그런 약간 전사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나쁜 기운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많이 없는 상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여서 이 관계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놓을지 아니면 이어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뭐라 그러죠? 좀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운? 뭐 이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가까워지면 질수록 조금 좀 불안함을 자꾸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상황적이나 환경적인 게 잘 맞지 않는 사람의 둘이 만났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게 되면 리스크가 좀 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너무 뭐 환경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뭐 집안 차이가 난다던가 스펙 차이가 난다던가 나이 차이가 난다던가 남들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야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상대방이 좀 그런 걸 느끼시는 분 같아요. 기운을 좀 많이 잘 타시는 분이고 예민하고 뭐 영적으로 좀 열려있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좀 일이 안 풀린다던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던가 막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이분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지만 자꾸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미카엘 천사님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물리쳐 달라고, 악을 물리쳐 달라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땐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내면의 힘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뭔가 기운이 뭔가 씌었거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면 그거를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겨낼 수 있는 두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너무 주눅들지 말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막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상대방이 워낙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덜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좀 조심성이 많고 막 예민하고 좀 막 그런 감을 좀 더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감이 안 좋다 싶으면 좀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확신을 안 주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좀 더 끈끈해지고 만약에 사귀고 있으면 결혼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자꾸 틀어지게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뭔가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 뭐 결혼하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감이나 생각 때문에 확신을 자꾸 안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렇게 느낌은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진실된 마음은 그래도 가정까지 꾸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게 상대방의 또 속마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운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신론자이던 뭐 전생을 믿지 않던 신을 믿지 않던 그런 귀신의 영향은 그런 에너지의 영향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귀신이 너무 거북하시다면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 파장이 좋지 않은 거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옆에 사람도 아무래도 그 기운을 느끼게 되고 같이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파장을 느꼈고 그런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겁이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런 기운에서 도와주고 싶고 물리치고 싶어서 미카엘 천사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 속마음은 여러분들 그래도 굉장히 아끼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미카엘 천사님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카드에서 미카엘 천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미카엘 천사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천사님 치고는 나팔과 이렇게 칼을 들고 계시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갑옷까지도 이렇게 입고 계십니다. 다른 천사님들 같으면은 그냥 애기 천사도 옷도 없이 이렇게 천만 가려 있거나 꽃을 그냥 들고 다닌 천사님도 있지만 미카엘 천사님은 이렇게 악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황이 느꼈고 나도 스스로 그런 걸 감지를 느낀다라고 하시면 미카엘 천사님에게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파동이 좀 안 좋으면은 그런 쪽으로 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영매사 같은 분을 찾아가지고, 좀 기운을 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해 드리는데, 워낙에 열의 아홉은 돈만 날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정말 그쪽으로 본인도 그런 기운을 빼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긴 있어요. 예, 그런 좀 극소수의 뭐 1%일지라도 10%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인연이 닿으면 어쨌든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는데 이렇게 경고까지 해주고 상대방도 굉장히 좀 나름 영매체질 같이 좀 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운이 좀 탁월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의 그렇게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인연이 되어서 언젠가는 그 나쁜 기운을 빼실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나쁜 귀신 같은 게 있다면 빼실 수 있고 뭐 들러붙은 거를 이렇게 퇴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거 주제와 별개로 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상대방의 속마음 자체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같이 양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기운이 좋지 않아가지고 나도 좀 많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상대방 분의 마음을 좀 대변하기 위해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에너지 얘기나 영매 얘기나 귀신 얘기 같은 거를 조금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4번 분들 힘내시고 그 상대방이 놓고 싶지 않다, 나도 사랑한다 하시면 항상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얼마나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 많이 표현하시다 보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은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좀 이별을 원치 않은데 주위 사람들에 대한 뭐 반대, 아니면 집안 어른분들의 그런 개입, 아니면 법정이라던가 그럼 법으로 조금 엮여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 명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서 만나면 안 되는 사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뭐 결혼을 한번 했고 지금은 깨끗한 상태인데 그
그 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방을 놓고 오해를 막 심고 이간질하고 이래가지고 좀 못 만나고 있는 상태라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연출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보고 싶고 그립고 하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이렇게 봤을 때 주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시선이나 뭐 그런 평판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게 이분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겨낼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인데 상황에 휩쓸려서 어쩌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사람들 시선이나 평판이나 뭐 구설이나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해서 모든 걸 서포트해주고 모든 걸 내가 다 케어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대요. 그 사랑을 넘어서 희생 정신까지 생겨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그리고 케어해주고 싶고 아플 때는 너무 마음이 쓰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무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렇게 카드 자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의 마음과는 틀리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두 분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얼굴만 못 보면은 다행인데 한 분이 외국에 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동을 해야지 엄청나게 이동을 해야 만나는 사이라던가 바다 건넌다던가 국가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제3자가 있어요. 한 분이 임자가 있어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대방의 속마음은 제3자가 있던 멀리 떨어졌던 국가가 다르던 여러분들이랑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땐 결혼이에요. 결혼이고 다음 생에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때라도 못 이룬 사랑을 이루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던 10대로 돌아가서 너무 순수하고 재밌고 삶의 무게에서 조금 벗어나서 온전히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줬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너무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랑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너무 설레고 하루하루가 너무 뭔가 이렇게 막 빛나 보이고 막 뭘 해도 그냥 행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가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세상이 막 폭죽 터지는 것처럼 너무 막 황홀한 그런 감정을 주는 사람들이 5번 분들이다 보니까 쉽게 못 넣는 거죠, 여러분들을. 얼굴을 지금 못 보지만 그때 사랑에 빠졌던 그 감정, 설레인 감정이 이분을 계속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카드들로 봤을 때는
상대방의 속마음 자체는 여러분들 향해서 굉장히 진심이긴 하지만 진짜로 이 두 분 사이가 집안 어르신의 반대라던가 아니면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그런 사이라던가 아니면 한 분이 정말 임자가 있거나 서로 임자가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은 제3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깨끗이 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각오까지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 번 했는데 내가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족, 친지, 부모님까지 일단 욕을 한 번씩 먹을 거잖아요. 배신자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주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일 수가 있어요. 너가 그렇게까지 의리가 없는 사람이었니?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갈아탈 수 있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겠다 이거죠, 이분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이분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뭐 깨끗하다, 우리는 그런 일 없다, 뭐 법적으로 싸울 일도 없고 뭐 제3자가 엮여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두 분이 함께 만나게 되면 뭔가 구설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둘이 만났대? 라고 구설이 날 수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막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면 인종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피부색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일단 눈에 띄잖아요. 어떻게 둘이 만났대? 요즘은 별로 없지만 인종차별을 옛날에 했을 때는 피부색으로 막 부르는 그런 좀 비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비하 발언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는 쓰지 않더라도 쑥덕거리는 거는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뜬 건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좀 피부 차이나 뭐 문화 차이나 뭐 그런 게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복이 뭐 다를 수도 있고 피부가 다를 수 있고 눈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머리색이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쑥덕거림이나 그런 뭐 구설이나 그런 건 나는 그런 시선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다. 그냥 여러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한 명이랑 그냥 결혼하면 돼요. 이분은 그런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상이던 뭐 지위가 많던 본인보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케어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너무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준비가 됐다면은 두 분은 이 기세로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방의 속마음이 사랑을 뛰어넘어 평생 옆에 두고서 보호해주고 싶고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인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항상 밤마다 그리워하는 그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분이 잘 되려면 이겨내야 할 장애물이 많을 거예요. 설득해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도 하고 구설수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치만 일단 상대방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을 향해 진심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는 막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각오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생까지도 언급할 정도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오늘 주제가 상대방의 속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내가 빛나는 것 같고 다시 젊어진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내서 여러분만 준비가 됐다면 나는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내고 여러분을 쟁취할 거다라는 게 이 카드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